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UI만 구현한 프로젝트에 인앱 결제 API를 붙이는 영상입니다. UI만 구현한 이전 강의를 습득한 후 시청해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상품 UI형 객체인 프로덕트 UI는 일단 접어두고 정적 데이터를 프리뷰에 제공하던 이 함수 기억나죠? 여기 샘플 스태틱 데이터들 있죠. 이제 스토어킷을 사용하려면 임포트는 필수이고, 이 이놈은 나중에 throw 캐치할 때 스토어킷에서 결과를 버리파이 할 때 에러 값을 미리 선언해 둡니다. 엔진 관련 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에는 엔진을 뜻하는 이지를 태그로 붙일 거니 주의 있게 보세요. 나중에 문자열 검색으로 이지를 검색하면 엔진 관련 코드 위치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겠죠. 이제 진짜 상품 객체 프로덕트를 UI 전용 객체인 프로덕트 UI로 바꿔주는 생성자가 있어야겠죠. 프로덕트는 스토어킷 객체이고 엔진에서만 쓰며, 프로덕트 UI는 그냥 UI용 객체이니 뷰에서만 씁니다. 그리고 상품들을 읽어서 보관할 배열들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퍼블리시드로 해야 변경될 경우 UI에 반영이 되죠. 퍼블리시드 속성은 변경될 때마다 뷰를 다시 그려 화면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변수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상품별 이모지, 즉 이미지를 매핑해 두는 딕셔너리가 필요하죠. 또 백그라운드 작업을 넣어두는 태스크 변수. 이 생성자는 앱이 뜨면서 상품을 읽어오고 구매 상황을 감시하는 배경 작업을 하나 등록하죠. 이모지를 설정해둔 파일을 읽어서 상품별 키 정보를 가져옵니다. 항상 떠있는 작업, 즉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를 띄우죠. 현재 등록된 상품을 읽어오는 작업 태스크를 실행합니다. 떠있는 작업 태스크를 큐에 넣고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줘야죠. 첫 번째 API 나오죠. Transaction Updates. 그 결과 받아서 내부 데이터 갱신하면 UI도 함께 업데이트 되겠죠. 자, 위에 아직 없어서 에러난 두 개의 함수 만들면, 이 함수는 트랜잭션을 갱신 후에 버리파이 하고 트랜잭션을 리턴하죠. 그리고 구매를 취소했는지 체크하고 갱신 날짜도 확인한 후 내부 변수에 갱신하는 함수입니다. 잠깐, 메인 액터 속성은 메인 스레드, 즉 UI 스레드에서 실행되며 퍼블리시된 변수를 다룰 때 함수 앞에 붙여서 씁니다. 그럼 위에 에러 하나 없어지죠? 상품 읽어오는 함수도 만들어야겠네요. 상품을 읽어와서 멤버 변수에 배치하는 함수, 여기도 역시 스토어킷 API 나오죠. products.products에 상품별 키를 주는 거 확인하세요. 아까 이모지 설정 파일에서 읽어온 데이터죠. 읽어온 상품을 가격별로 정렬하여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죠. 가격으로 정렬하는 함수 만들고, 여기 KW 객체는 이거저거 모아놓은 잡동사니 라이브러리 소스인데 아직 포함 안 됐군요.
가상 그룹을 만들고 KW 관련 소스를 복사하거나 참조합니다. 필요한 소스 파일을 선택하고 다른 프로젝트와 공유되니 카피 아이템스 if need를 해제하여 참조만 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초기화 과정 복습해 볼게요. EGI로 시작하는 문자를 검색을 하면 엔진 이닛을 줄임말로써 한꺼번에 태그를 찾을 수 있죠. 다시 초기화 과정을 보면 임포트 스토어캣이 가장 먼저이고 thrower 에러 값을 선언하고 런 할 때만 쓰이는 생성자를 선언하죠. 그 다음에 읽어온 데이터 넣어둘 배열들, 이모지 매핑 변수는 프로덕트 p 리스트에서 읽어오죠. 그리고 스토어 이닛 초기화를 직접 하는 함수,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 실행도 하고 계속 떠 있는 동안 업데이트가 있는지 기다리죠. await 키워드, 여기 await으로 스토어킷 API가 사용되죠. 업데이트 발생하면 내부 데이터 갱신하고 피니시 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상품을 읽어보죠. 리퀘스트 프로덕트. 다시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좀 보면 업데이트 발생 후 받은 리절트를 버리파이하고 트랜잭션을 뽑아내는 함수 체크 버리파이드. 리턴 받은 트랜잭션으로 구매한 목록을 갱신하죠. 그 갱신하는 함수가 update purchased identifiers. 구매를 취소 안 했다면 인서트하고 했으면 제거하죠. 다음 상품 가져오는 리퀘스트 프로덕트를 보면 product.products API를 호출해서 상품을 읽어오죠. 읽어온 후 속성을 비교해서 분리하고 정렬하여 배열 멤버 변수에 넣어두죠. 자, 이렇게 스토어 초기화가 되었고 이지 태그로 검색하면 지금까지 초기화가 다죠. 이제 뷰로 가서 엔진 관련 코드를 수정해 볼까요? 먼저 엔진을 붙였으니 타이틀부터 바꾸고, 바뀌었죠. 이제 스토어 뷰로 먼저 가볼까요? 여기서 잠깐 프리뷰할 장치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바뀌었죠? 까매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위에를 한번 바꿔봅시다. 바뀌는 거 확실히 봤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여기 미니카 데이터를 프리뷰의 정적 샘플 데이터와 달리 API로 요청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겠죠? 프리뷰인지 런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pre.view라는 글로벌 변수를 KW 라이브러리에 정의해 두었어요. 자, 스토어 초기화 때 읽어온 데이터를 보러 가볼까요? 읽어온 프로덕트 객체를 UI에서 그대로 쓰지 말고 프로덕트 UI, 즉 UI 전용 객체로 복사하여 뷰에서 써야죠. 이렇게 변경 함수를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프로덕트 UI 배열로 받아서 리스트에 출력이 되겠죠.
이처럼 유아용 객체와 API 객체를 구분해 두어야 엔진 개발 없이도 프리뷰를 보면서 개발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내 내비게이션 옵션 상품. 마찬가지로 프리뷰와 구분되게 실제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겠죠. 상품의 상세 내용은 좀 복잡해서 스토어에서 조립하여 리턴을 받습니다. 자, 상세 내용이 이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상세 내용, 이 함수 status description 만들어 볼까요? 여기 스테이터스는 현재 가입 상태라 가정하고 verified에 의한 트랜잭션 변수가 정의되죠. 그 변수는 여기서 만료 정보를 체크하는 데 쓰고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세 내용을 문자열로 만들어 리턴합니다. verified에서 정의한 트랜잭션과 리뉴얼 인포를 여기서 쓰는 거 확인하고 이게 다 스테이터스에서 가져온 거죠. 그럼 이 스테이터스는 뭡니까? 여기 상품의 가입 정보의 상황 변수죠. 그리고 이 만료 상세 정보에 대한 함수도 만들어야죠. 만료 이유에 따라 상세 정보가 달라지죠. 여기서 부르고 함수 정의는 여기에 만들었죠. 자, 다시 스토어 뷰로 돌아가서 이렇게 상세 내용을 가져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리뷰 때와 구분해서 코딩을 하고 아래 내비 옵션 리스트를 가져오려면 스토어 함수를 불러야겠죠. 그럼 스토어 객체로 가서 옵션 목록을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보죠. 에러가 없어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unappear에서 프리뷰 샘플 데이터를 조건부로 놓고 실제 실행에서는 가입 상태를 갱신해야겠죠. 실제 실행에서는 가입 상태를 갱신할 수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순서대로 변수 뒤에 번호를 붙여 볼게요. 리뉴얼 스테이터스가 리턴하는 변수 REST는 쓰이는 데가 없죠. 디버그 할 때 검토한 값입니다. 가입된 내비 옵션 중에 최상 레벨 옵션을 찾는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 앱은 가입할 옵션, 서브스크립션스 그룹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서브스크립션스는 리퀘스트 프로덕트에서 초기에 읽어왔던 내비 옵션 배열이죠. 스테이터스를 읽어와서 옵션 가입 상황 스테이터스 2를 구하죠. 이 구독 그룹에 대한 스테이터스 루프에서 만료나 취소 안 된 하이스트 스테이터스를 찾습니다. 루프의 현재의 옵션을 레벨 티어를 구해서 그중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프로덕트 UI까지 구합니다. 변수 뒤 번호가 만들어지는 순서이니 참고하세요. 옵션들 레벨을 알아내는 티어 인트는 미리 설정해둔 값을 리턴합니다. 스토어 화면에 상품 목록에서 굳이 현재 내가 구매한 것 중에 최상 레벨의 제품도 언어피어에서 보여주죠. 이 스토어 뷰는 홈 화면 컨텐츠 뷰에서 샵 버튼을 눌러서 띄우고 기억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발 중에는 여기에 상품을 등록하는 product.storekit 파일을 세팅해 줘야 합니다. 스토어킷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새로 만들어 줘야죠. 상품 설정을 개발 단계에서는 이 파일을 참조합니다. 물론 배포용에서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읽어오겠죠. non consumable 상품을 5개 추가해 볼게요. 아이디는 유니크해야 합니다. 상품명과 상세 내용은 나라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잉글리시만 입력할게요. 연료 퓨얼은 컨슈머블 상품인 거 확인했죠. 3가지 옥탄가 상품을 넣어 볼게요. 오토 리뉴어블 가입 상품은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룹이 없으니 하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만들고, 역시 3단계 레벨의 내비게이션 옵션 상품을 등록. 두 번째부터는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여 포함시키죠. 프로 옵션은 1년 계약이고 첫 달 선 할인이 있죠. 오탄한 거 수정하고, 여기서 메타 파일 하나가 더 필요한데 상품별로 이미지 매핑을 해 놓을 프로퍼티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개발하는 방식에 따라 코드 내에 포함시킬 수도 있죠. 상품 아이디별
이모지를 매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API로 상품을 읽어올 때 이 아이디들을 입력 매개 변수로 쓰이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오타난 거 수정하고 스토어킷 컨피규레이션 파일 product.storekit과 이모지 매핑 파일 product.pli스트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 리스트 셀뷰 UX에 엔진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알러트 메시지를 위한 변수 2개 있죠. 여기가 이모지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런타임 때에는 이모지는 함수로서 매핑 파일을 참조하죠. 함수는 스토어 객체 파일로 가서 만들어야 하니 store.emoji를 만들어야 하죠. 에러가 없어지고 여기 상품 설명 부분 코드 좀 갈라게 할게요. 이름과 상세를 선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둘 다 출력하기로 했어요. 머리 아파서. 알러트 부분 코드 좀 추가해 놓고 아무래도 구매 버튼을 누르면 뭔 메시지가 있겠죠. 구매 버튼을 누르면 purchase가 되도록 코드를 추가하고 가격 표시된 구매 버튼도 구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코딩을 해야죠. 처음에 뜰 때 구매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구매 상황을 넣어두는 Purchased Identifiers를 감시하다 바뀌는 경우도 Unchange에서 그 값을 다시 체크하죠. 이 함수도 아직 없죠. 에러가 왜 안 나지? 하여튼 by this product 함수를 만듭시다. 서브스크라이브 버튼은 가격과 기간이 동시에 표시되는 버튼이라 그 뷰 만드는 함수를 만들면 이렇겠죠. 가입 기간 함수 get subscript 텀이 아직 없죠. 구매 스토어 퍼체이스도 만들어야겠군요. purchase는 비동기 함수라 await를 붙이죠. 역시 메인 스레드에서 업데이트를 비동기 await로 하죠. purchased를 만들다 보니 id로 상품을 찾는 함수도 있어야겠고 상품 배열을 뒤져서 찾죠. 다시 돌아가서 purchase에 에러가 없어지는 거 확인하고 요것만 만들면 되겠군요. 다시 스토어로 와서 옵션 상품의 가격과 기간이 동시에 출력되는데 기간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에러 다 없어졌죠. 여기 가입되는 건지 확인하는 함수가 남았군요. 하나 없어지니 하나 생기네. 가입되었는지 체크하는 함수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모든 비동기 함수에 await을 쓰이는 거 보이죠? 트랜잭션이 있었는지 확인하죠. 빌드 드디어 리스트 셀이 끝났군요. 스토어 뷰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은 코드에서 프리.뷰일 때 실행되는 프리뷰들이죠. 드디어 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제거하고 여기 가격이 제대로 표시되죠. 아직 가입 상품 가격은 안 뜨는군요. 엔진 추가로 수정되거나 더해진 부분에는 모두 이지 표시를 해서 텍스트 검색을 하면 다 확인 가능하죠. 이지 뒤에 V가 오는 것은 뷰에서 호출하는 엔진 API이고 숫자는 뷰 스텝 숫자와 동일하죠. 여기 EGI로 시작하는 것은 스토어가 초기화될 때 엔진 부분입니다. 다시 나왔군요. 이제 마이 카스 뷰로 가볼까요? 아직 엔진 작업이 안 되었지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프리뷰 샘플 데이터가 뜨겁겠죠. 여기가 프리뷰 샘플 데이터를 주는 곳이죠. 샘플 데이터인지 확인해 볼까요? 샘플 데이터 텍스트를 바꿔봅시다. 여기까지 아직까지 프리뷰인 거 확인했죠. My Cars View 들어갑니다. 스토어를 인바이먼트 오브젝트로 붙여주고 리스토어 상품 리스트 버튼 액션 다시 읽어오는 액션을 추가합니다. store.appstoresync 함수 만들어야죠. 오류 없어지죠. 데이터가 초기화되는 부분을 엔진과 연결합니다. 구매한 상품을 읽어드립니다. 업데이트 서브스크립션 스테이트를 만들어 갑시다. 방금 언러피어에서 부르는
Refresh Purchased Products를 이렇게 만들죠. 이제 오류가 없어지겠죠? 잠깐 이런 식으로 언어피어에서 프리뷰를 위한 코드와 실제 런타임 코드를 분리하여 코딩하는 습관을 들여야 UI 개발과 엔진 개발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카스 뷰의 프리뷰는 이렇습니다. 프리뷰 세팅에서 데이터 있고 없고 불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부분이 이 버튼 코드 영역이죠. 바탕색이 변했잖아요. 이 두 변수가 프리뷰 부분과 다르게 코딩되어 있죠. 물론 언어피어에서 초기화하죠. 엔진에서 내가 구매한 상품들을 읽어오는 함수를 좀 보면 여기 이 API가 트랜잭션이 있었던 상품을 다 읽고 그걸 종류별로 구분하여 투플형으로 리턴하죠. 아이디로 전체 상품 리스트를 뒤져서 상품을 UI용으로 변형하여 가지고 가죠. 그리고는 이 변수 리턴 값을 따로따로 넣어주죠. 그럼 그 멤버 변수 값이 여기서 리스트로 출력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프리뷰이지만 실행해 볼까요? 지금은 구매한 제품이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리스토어를 눌러봐야 안 나오죠. 그럼 어디 구매를 해볼까요? 체크되었군요. 옵션도 하나 구매하면 다시 마이 카스 뷰로 들어가 보면 방금 구매한 것들이 보이죠? 상세 보기를 봐봤자 아직 엔진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화면 아직 프리뷰이니 생풀 데이터이겠죠? 상세 보기 창 프로덕트 디테일 뷰 상세 정보 창에는 엔진 작업이 뭐가 있을지 역시 글로벌 객체 스토어를 프리뷰 세팅하고 먼저 이모지 함수를 엔진 함수로 연결하고 퓨어 뷰를 런타임 버전으로 바꾸고 소모성 상품이 아니고 스토어에 퓨얼스가 안 비어 있으면 자동차 상품으로 보고 연료창을 표시하죠. 여기 UI에서 빠진 거 하나 하고 런 해보면 상세 보기가 제대로 아래 연료 상태까지 다 나오죠. 하지만 아직 엔진 작업을 안 한 이 연료 관련 창들은 아직 다 샘플 데이터이겠죠. 여기 샘플 데이터는 일부러 알아보기 쉽게 원화로 되어 있거든요. 화면에 보듯이. 자, 그럼 연료 관련 뷰도 한번 해볼까요?
퓨얼 서플라이 뷰, 주유소 같은 거죠. 이모지 출력 부분은 엔진 쪽에서 구하고, 사실 이모지는 스토키2 API는 아니죠. P-리스트에서 매핑 참조하죠. 여기도 살짝 수정하고, 초기화 부분은 런타임에서 엔진에서 가져와야죠. 런 해보면 엔진에서 가져온 거 세 가지 연료 나타났죠. 이거 노란 버튼이 여기서부터 코드입니다. 이 연료 상황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은 여기이고, 런이 되는데 갑자기 프리뷰가 안 되네요. 프리뷰 부분에서 오류나면 이거 아웃풋 메시지도 볼 수 없고 상당히 난감해지죠. 아무래도 엑스코드에서 오류가 난 것 같으니 프로젝터를 닫았다가 열어야 할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버그가 있죠. 이제 되죠. 경험으로 안 거지만 뼈아픈 경험이겠죠. 한번 다 프리뷰를 확인해 볼까요? 프리뷰 다 뜨는 거 확인했죠. 퓨 스토어 뷰도 엔진을 붙여보죠. 여기 리스트부터 프리뷰와 구분해서 할당하고, 여기 왜 일어나지? 여기 변수명이 다르군요. 앞에 스테이트처럼 AC 붙은 변수는 내가 언더스코어를 2개 붙이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도 프리뷰와 구분해서 코딩하고, 런, 내가 구매한 옵션이 여기 먼저 나오죠. 여기 연료 구매를 누르면 원화가 아닌 달러로 바뀌었죠. 즉 엔진에서 요청해 온 거죠. 원래 연료 상품 2개만 내보내는데 3개 다 출력해 봤어요. 퓨얼 프로덕트 뷰도 엔진 작업을 하면 이모지 함수는 어디나 있군요. 비슷비슷하죠. 이 인앱 결제 앱에서 가장 중요한 구매, purchase이군요. 비동기 함수라 awas로 부르죠. 에러가 날 수 있으니 try하고 do catch 블록으로 감싸줘야 하죠. 에러 없으니 바로 런 하면, 연료를 구매하면 이 unpurchased가 불려지죠. 이렇게 상세 보기 창에서 연료 상태가 변하죠. 그런데 이걸 누르면 연료가 소모되면서 위에 차가 쌩 지나가죠. 여기 차가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코드는 디스패치 큐를 이용한 방법이 있군요. 이게 마지막 연료 상품 보기입니다.
이렇게 차와 옵션 가입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이 샵 화면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군요. 굳이 샵에서 자기가 구매한 걸 보여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샘플이니 설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연료 구매와 소모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소모되는 애니메이션 봤죠? 끝.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좋았으면 좋아요를, 더 보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